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요 C어록 1부터 우리가 선행대소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또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없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강의만 듣고 열심히 강의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선행대소학의 어떤 형태의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우리가 C어록 1을 보니까 소고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고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이와 같이 이렇게 미지수가 3개 들어있는 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한 방법으로서 요 소고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임의로 그냥 X나 Y나 Z를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구해가지고 막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소고법이라는 요 규칙에 의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딩하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면 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X,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Y, 요 세 번째에서는 요거는 Z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요 연립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을 요 첫 번째 항, 요걸 우리가 리딩항이라고 부르죠. 이 리딩항, 즉 여기서 X라고 하는 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요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Y가 지금 리딩항인데 요 Y의 개수도 1이죠. 세 번째 리딩항은 Z인데 요 Z의 개수도 역시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이 역계단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계단 만들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리딩항의 개수가 이와 같이 1이 되도록 역계단 형태로 만들고 나서,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대입한다? 후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x, y, z의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z의 값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r-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요 z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y와 z가 결정되었으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x의 값도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대입을 한다? 후진 대입을 해서 우리가 x, y, z를 결정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을 풀진 않겠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소고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리딩항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를 이용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요 소고법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요것을 우리가 기억이라 하고, 자, 요 두 번째를 리언이라 하고, 자, 요 세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디귿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 우리가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자, 일단 요 첫 번째 식의 리딩항의 개수는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딩항 개수 밑에 있는 항들은 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니은과 디귿에서 요 x가 들어있는 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니은에다가, 자, 무엇을 기역식을 더하는데, 자,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우리가 더하게 되면 요 2x를 소거할 수 있겠죠. 또 디귿식이라고 하는 요 디귿식에서도 기역식을 더해주는데 기역식을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 요 3x를 소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해보면, 자,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식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한댔으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2x를 하면 없어지죠. 자, 마이너스 2y에다가 3y를 더하면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4z에다가 마이너스 z를 더하면 마이너스 5z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여기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요 디귿식에다가 기억식을 더하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하고 3x를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y하고 2y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6z에다가 3z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z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5에다가 9를 더하면, 자, 마이너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연립 방정식을 이제는 요것을 편의상 기억 다시, 자, 요것을 이제 니은 다시, 자, 요것을 뭐라? 디귿 다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었고, 자, 요렇게 1이 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요 리딩항 아래쪽도 이제 소거가 되게 되죠. 여기. 자, y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요 디귿 다시라고 하는 식에다가, 자, 뭘 더한다? 요 니은 다시라는 식을 어떻게 합니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꼴 5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y 마이너스 5z 이꼴 마이너스 10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니은 디귿 다시에다가 니은 다시를 더하게 되면, 자, 요걸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뭐가 된다? 8z가 되어지고, 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요 세 번째 요식 양변을 무엇으로, 자, 요 리딩한 개수가 요렇게 1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로 나누어준다, 내지는 마이너스 8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자, 요건 우리가 굳이 쓰지 않고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y-5z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자, 그리고 z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것은 2가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요 모양의 소위 역계관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후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 z 대신에 뭘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결국 y-10이 마이너스 10이니까 y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 대신에 다시 0을 대입하고, 자, z 대신에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x는 1, y는 0, z는 2.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리딩한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을 만들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소거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확대 행렬, 또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첨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요 용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대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개수 행렬을 먼저 봅시다. 이 개수 행렬, 자, 이 개수 행렬이라는 것은 요 연립 방정식 XYZ라는 요 미지수에 붙어 있는 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만 모아서 적게 되면 요것을 우리는 뭐다? 개수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연립 방정식 말 그대로 요 우변에 있는 상수들만 모았을 때의 이 행렬은 뭔다? 상수 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면 확대 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 요 개수 행렬과 상수 행렬을 몽땅 다 하나의 행렬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확대 행렬 내지는 첨가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연립방정식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몽땅 다 여기다 다 적은 거죠.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몽땅 다 이렇게 적었을 때에 요것을 뭐야? 용어적으로 뭐란다? 확대 행렬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대수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런 용어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에 나와 있는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기본행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자, 이렇게 RIJ라고 표시를 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I번째 행과 J번째 행의 행을 바꾼다, 교환한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RI 가로로 치고 L을 붙여놓으면 I번째 행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L만큼을 곱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RIJA라고 했을 때는 요 뒤에서 볼 때 있습니다. J번째 행에다가 I번째 행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로가 있는 L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런 기본행 연산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2번은 우리가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연립 방정식과 똑같은 연립 방정식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자, 우리가 예제 1번에서는 요 연립 방정식을 소구법을 이용해서 소위 리딩하는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를 통해서 풀었는데, 이번에는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요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행 연산으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연립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먼저 여러분 이렇게 적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 연립 방정식의 확대 행렬이라는 것은 요 개수 1, 자, 요 미수에 붙어 있는 요 개수 1하고 1하고 2하고 또 요 상수와 5까지 모두 몽땅 다 이렇게 1, 1, 2, 5로 표현했죠. 자, 여기에서도 2, 3, 마이너스 0이죠.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3, 2, 3, 9죠. 3, 2, 3, 9를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이 요 연립 방정식에 대응하는 확대 행렬인데, 자, 우리가 언제든지 연립 방정식을 확대 행렬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요 확대 행렬을 또 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으로 언제든지 적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우변에 있는 상수들이고, 요와 같은 것도 요것은 x의 개수들, 요거는 y의, 요거는 z의 개수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이제 기본행 연산으로 이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고법에서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된다고 했는데,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자, 요 자리가 우리가 소위 리딩항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게 했다는 것에 대응하는 요 행렬로 우리가 풀 때는 요 리딩항의 개수를 우리가 보통 리딩 엔트리라고 하는데, 이 리딩 엔트리, 자, 요 보통 우리가 또 선도 원소라고도 그런 말을 또 쓴답니다. 요 숫자가 일단 1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리딩항의 밑에 있는 항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은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의 요 2하고 3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행 연산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2를 없애기 위해서는 요 2행에다가 요 1행을 더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냐면 요 1행을 우리가 요 1행을 몇 배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 요 2가 2행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2행에다가 1행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행은 1, 2, 5를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2행은 이제 우리가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변환하냐면 요 표시는 무슨 뜻이죠? 1행, 2행에다가 1행을 더하는데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배에서 3을 더하게 되면 1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요것을 마이너스 2배와 마이너스 10인데 0을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 3행에서 요 3을 없애기 위해서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요 기본행 영산 표시는 이렇게 한답니다. R13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한 만큼을 가지고 3행을, 그죠? 3행에다가 1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3에다 3을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6에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5에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리딩항에 대응하는 요 리딩 엔트리가 요 1되고 1되고 자, 요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또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2행과 3행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요 3행을 이제 요것이 0이 되도록 변환하기 위해서는 2행에다가 3행에다가 2행을 그대로 더해줘 버리면 요게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R23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죠? 3행에다가 2행을 1배에서 더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배에서 더하면 그대로 0이 되어지고 자, 요 1배에서 더하면 0이 되어지죠. 자, 여기에다 요걸 더하면 마이너스 8 되어지고 자, 1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리딩 엔트리가 요 11이 완성되어지고 리딩 엔트리 밑에 다 0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3행의 요 리딩 엔트리 요 자리가 뭐가 되도록 그쵸? 1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행을 뭐 한다? 3행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요것이 1이 되어지고 요것이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그리고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숫자는 몽땅 다 0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여러의 값들은 0이 되도록 이렇게 고쳤답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확대 행렬을 이런 모양의 확대 행렬로 우리가 변환하고 나서 이 확대 행렬을 다시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가 x, y, z 상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연립 방정식 모양을 고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yz 자리죠. y 마이너스 5z가 자 마이너스 10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요건 z 자리, 1z 자리죠. z가 얼마다? 2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소거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역계단 모양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Z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Z는 뭐가 되고 2가 되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후진 대입하는 것은 똑같죠. 이렇게 Z 대신 2를 대입하면 Y는 뭐가 되고 0이 되어지고 그리고 Z 대신 2를 대입하고 Y 대신 0을 대입하면 X는 뭐가 되고 1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X는 1, Y는 0, Z는 2 이렇게 우리가 X, Y, Z의 값을 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했을 때 우리는 뭐다? 기본행 연산으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제 3번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기출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본행 연산을 공부하냐면, 자, 이와 같은 기출 문제에서 여기 보니까 아래 1차 연립 방정식의 해 중에서 x4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방식으로 무조건 여러분 덤벼들어 가지고 막 소거를 해가면서 그쵸 일일이 우리가 x1, x2, x3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걸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방 공부한 기본행 연산을 이용하면 우리가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 x4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와 같은 연립 방정식에 일단 대응하는 우리는 확대 행렬을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자, 요 연립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 x1, x2, x3, x4의 개수와 상수항까지 몽땅 다 행렬로 그대로 옮겨오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8 이렇게 옮겨오고 자, 두 번째도 옮겨오고 이렇게 세 번째도 이렇게 옮겨봤더니 이와 같은 확대 행렬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행부터 차근차근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리딩 엔트리 1 밑에는 그 1이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열들의 값들은 몽땅 다 0으로 바꾸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일행에서 요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드는 방법은 물론 요 일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요 2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기 때문에 요 2행을 1행으로 보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R12라고 표시하면 1행과 2행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요 2행을 그대로 1행으로 가져오고 요 1행을 이렇게 일단 2행으로 우리가 가져왔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요렇게 1행의 리딩 엔트리를 우리 1로 만들었으니까 리딩 엔트리 밑에 들어있는 요 여러의 값들은 몽땅 다 0으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0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행에다가 요 2행에다가 1행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요게 0이 되죠. 그리고 3행의 요 자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3행의 요 3자리도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본행 연산 기호 표시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R12-2, R13-3. 이 말은 1행을 마이너스 2배에다가 2행에다 더하라는 뜻이고 요것은 1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3행에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1행은 그대로 13, 123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만큼을 2행에 더해줌으로써 2행을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고 8을 더하면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행의 변환은 3행은 우리가 어떻게 변환하냐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더하면 0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9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요 2행의 리딩 엔트리가 뭐가 되도록 지금 요 놈이 1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요 표시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함으로써 변환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몽땅 더 곱해주면 요게 1 되고 요 놈은 1 되고 요 놈은 8분의 1 되고 자, 0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함으로써 3행도 이렇게 바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면 0이 되어지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 되어지고 자 0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대로 오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을 곱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요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들어 주고 그 밑에 있는 값들은 몽땅 다 뭘로 지금 0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3행의 요 리딩 엔트리 자리를 1로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1하고 3이 되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확대 행렬을 다시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고쳐주자는 거죠. 그럴 때에 요 자리가 요 줄이 x1 개수, x2 개수, x3 개수, x4 개수니까 우리는 x4의 값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요 3행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의 하나의 방정식을 옮겨보면 요게 x4의 개수가 1이냐 얘기죠. 그래서 x4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여기서 3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지금 x4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서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본행 연산을 공부해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요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잡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가우스 행렬의 정의,
우리 영어로는 로우 에슐론 매트릭스라 하는데, 자, 이 가우스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가우스 행렬이다라고 했는데, 자, 첫째는 보니까, 첫째는 영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영행이 아닌 행 밑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0으로 이룬 요런 게 영행이죠. 요 영행은 영행이 아닌 영행 밑, 그쵸? 영행이 아닌 행 밑에 영행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 여기 보니까 둘째는 영행이 아닌 행의 첫 번째 원소는 항상 1이다. 자, 우리 이걸 보통 첫 번째 원소 리딩 엔트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행이 아닌 요 행에서는 요 첫 번째, 요 리딩 엔트리가 항상 1이다. 영행이 아닌 요 행에서 리딩 엔트리는 항상 1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행이 아닌 이렇게 이와 같은 영행이 아닌 행에서의 리딩 엔트리는 몽땅 다 1로 표시되는 거.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영행이 아닌 임의에 연속된 두 행이 있을 때에 i번째 리딩 엔트리는 i 플러스 1번째 리딩 엔트리보다 항상 왼쪽에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행의 리딩 엔트리가 여기 있으면 2행의 리딩 엔트리는 요 1행의 리딩 엔트리보다는 항상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1행의 리딩 엔트리, 2행의 리딩 엔트리, 3행의 리딩 엔트리, 연속된 두 행의 리딩 엔트리를 비교했을 때에 행의, 그쵸, 먼저 나와 있는 행의 리딩 엔트리가 항상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행렬들이 대표적인 가우스 행렬의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요것은 우리가 요런 행렬은 가우스 행렬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요것을 기약 가우스 행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약 가우스 행렬은 가우스 행렬의 조건을 당연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리딩 엔트리가 들어있는 열의 요 리딩 엔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몽땅 다 0이라는 거죠. 보세요. 자, 여기도 0이죠. 자, 요렇게 빵빵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가우스 행렬 앞에 기약이라는 말 붙여서 가우스 행렬 중에서도 기약 가우스 행렬은 가우스 행렬인데 그 리딩 엔트리가 들어있는 열의 나머지 숫자들은 몽땅 다 리딩 엔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몽땅 다 이런 식으로 0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특별히 기약 가우스 행렬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시오롬 위에 나와 있는 가우스 소거법.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으로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우리 이미 했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다? 가우스 소거법이란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우스 소거법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뭐 했죠? 우리가 확대 행렬을 우리가 적어봤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확대 행렬을 기본행 연산으로 가우스 행렬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우스 행렬을 바꿨죠. 리딩 엔트리가 몽땅 다 1이 되어지는, 그리고 리딩 엔트리 1 밑에는 몽땅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앞에서 기본의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 행렬이 여기서 말하는 무슨 행렬이다? 실제로 가우스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후진 대입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다?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후진 대입 시 자유 변수가 있으면 임의의 매개 변수로 둔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4번도 기출 문제인데, 자, 요 연립 방정식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죠. 해를 구했을 때에 그 해의 x, y, z의 값을 몽땅 다 더한 것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연립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적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요 x의 개수는 1이고 y는 없으니까 0이고 z의 개수는 1이고 상수는 5죠.
자, x2, y1, z0, 상수 2. 자, x는 0이죠. 없으니까. y는 2, z는 1,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확대 행렬을 뭐라고 기본행 연산으로 이제 가우스 행렬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방법이죠. 자, 여기는 이미 일행의 리딩 엔트리는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2만 0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행에다가 일행을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 되어지고, 자, 일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2행을 변환하는데 일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3행은 이제 그대로 적었답니다. 자, 그러면 1행의 리딩 엔트리 1, 2행의 리딩 엔트리 1로 바뀌었으니까, 자, 요 3행에 있는 요 2를 0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2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되겠죠. 자, 1행, 2행은 그대로 죽어주고 2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배 하면 4니까 1을 더하면 5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2배 하면 16이죠. 16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행을 변환했답니다. 그럼 이제 3행에 있는 요 자리가 이제 1인 리딩 엔트리로 바뀌면 되기 때문에 요 3행을 우리가 3행에다가 5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1 되고 요게 15는 3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가지고 이제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x, y, z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것은 z 자리니까 일단 z는 뭐다? 자, 3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y 자리고 z 자리고 상수 자리인데, 이제는 요걸 y에 대해서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z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2z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원래 마이너스 8이었고, 그 다음 요게 x 자리고, x는 자, 요게 z죠. z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z가 되어지고, 자, 상수는 원래 5였다는 거죠. 그러면 z 대신에 3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지고, z 대신에 3을 대입하면 x는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x는 2, y는 마이너스 2, z는 3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 z의 합은 뭐가 된다? 자, 그렇죠.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식은 3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x1부터 시작해서 x5까지 총 5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의 해는 이와 같은 적당한 매개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 자, 요 x2와 x4는 나중에 우리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소위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자유변수는 적당한 임의의 매개 변수 TS라고 여기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알아서 적당한 임의의 매개 변수로 잡으면 된답니다. 자, 요 자유변수 얘기는 우리가 밑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기본행 연산을 이용한 가우스 소구법이 아니고는 푸는 게 불가능하죠. 자, 일단 우리가 확대 행렬 A를 이렇게 적어봤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x1, x2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0이라 적고, x3의 개수가 2고 x4의 개수는 없으니까 0이라 적고, x5의 개수는 마이너스 7, 상수항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는 2하고 4하고 마이너스 10, 6, 12, 28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세 번째 식에서는 2, 4,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적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1행과 2행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교환을 했다는 거죠. 1행과 2행을 교환을 하면서 요 2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교환하고 난 뒤에 교환한 1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1행으로 가져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 2는 1로, 2로, 마이너스 5, 3, 6, 14로 이렇게 우리가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일행은 2행으로 내려가는데 아예 요 일행이 2행으로 갔을 때 요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여기서 아예 우리가 1행과 2행을 교환 후 2행에다가는 또 2분의 1 또 곱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도 2분의 1, 2분의 2분을 곱해서 2행의 자리를 배치한 것이 0, 0, 1, 0,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다 2분을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1행의 리딩 엔트리도 1로 만들고 2행의 리딩 엔트리도 요 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분행 연산을 통해서 바로 1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2를 일단 뭘로 지금 0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을 더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다가 3행에다가 1행을 더해주는데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행, 2행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3행을 변환하는데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 되어지죠.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요 놈도 0이 되어지죠. 마이너스 2배 하면 10이죠. 10에다 마이너스 5를 더하면 플러스 5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6을 더하면 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7 되고 자, 마이너스 28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9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0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5를 또 우리는 뭘로?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2행과 3행을 가지고 하는데 요 3행에다가 2행을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하니까 자, 요게 0이 되어버리죠. 자, 뭐 0에다가 마이너스 5배에서 0을 더하면 0이 되어질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2분의 35가 되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17은 2분의 마이너스 34니까 여기 2분의 1이 남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빼면 플러스 30인데 마이너스 29를 더하면 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세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세 번째 행에다 2를 곱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이. 그래서 요 1 되고 2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것을 요 확대 행렬을 다시 연립 방정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x1, x2, x3, x4, x5 자리니까 여기에 x5가 일단 여기에서 뭐다? 2라는 게 남았죠. 그리고 2행에서는 요 자리가 뭐죠, 지금? x의 3자리죠, x3. 자, 자, 여기에 x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7 x5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2분의 7 x의 5죠. 그리고 마이너스 6. 상수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는 x1이라고 하는 것은 2x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2. 자, 마이너스 5x3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5x3. 자, 3x4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4. 6x5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x5. 그리고 플러스 14.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후진 대입을 하라 했으니까 x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요게 2를 집어내면 7에서 6을 빼니까 결국 요건 1이죠. 1.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x의 5는 2가 되고 x의 3은 1이 되어지고 자, 그럼 요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자, 그리고 x의 3 자리에는 1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서 x의 2는 자, 요 x2와 x4는 우리가 소위 이제 자유변수라는 거죠. 요 자리는 임의의 매개 변수 t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 자리에도 지금 임의의 매개 변수 s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t를 집어넣고 s를 집어넣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x1을 적어 보니까 마이너스 2t 여기에서 마이너스 3s 그리고 숫자는 여기서 5가 나오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14가 나오니까 이게 플러스 뭐가 된다? 7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의 값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7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기에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이 답이다? 요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예제 6번 문제도 또 상당한 수준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XYZW라고 하는 해를 구해서 그것을 몽땅 다 어떻게 해봐? 대입을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그냥은 못 풀죠.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W항은 0이니까 0으로 처리하고 상수항은 2죠. 이렇게. 그 다음 X는 없으니까 0이라 처리하고 Y1, Z1 그리고 W의 개수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2하고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은 1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를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보니까 1행의 리딩 엔트는 1이니까 제가 손댈 거 없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1행의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2. 자, 요 2를 우리는 뭘로? 지금 0으로 일단 우리가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을 더함으로써 3행을 변환을 해봤다는 거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2배 더하면 요것도 0 돼버리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요건 뭐가? 3이 되고 마이너스 2배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 요렇게 1행의 리딩 엔트리가 1되고 자, 2행의 리딩 엔트리 1되고 자, 요 3행의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들기 위해서 3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자, 1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당연히 여기 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 요 4행에 있는 요 1을 우리가 또 없애기 위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4행을 더함으로써 4행을 변환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마이너스 1에다 1 더하면 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7 만나면 마이너스 6 되고 자, 0에다가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 1 되고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9가 만나면 마이너스 21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 마이너스 6을 우리가 또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2행을 6배 해가지고 4행을 더함으로써 4행을 변환했다는 거죠. 그러면 1, 2, 3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6배 더하면 0이 되죠. 6배 더하니까 요 놈도 0이 되죠. 6배 하면 마이너스 10에다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 13이죠. 6배 하면 마이너스 18인데 마이너스 29, 21이 만나면 마이너스 39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렇게 이제 리딩 엔트리가 요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요 값만 뭘로 이제 1로 바뀌면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4행에다가 마이너스 13분의 1을 이렇게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1되고 3되니까 요렇게 되어져서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가우스 행렬로 요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요게 X, Y, Z, W니까 제일 4행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W라는 것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행에서는 요게 자 Z자리죠. 자, Z는 마이너스 W를 2항시켜서 생각하면 플러스 W 빼기 2가 되죠. 자, 그럼 후진 대입을 통해서 3을 여기다 집으면 Z는 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가 Y죠. 자, Y가 되어지고 자, 1Z는 2항되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W는 2항되면 플러스 2W 자, 그리고 상수항은 원래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면 자, 요 W 자리에 3을 집어있고 Z 자리에 1을 집어버리면 자, 요 6이 되고 마이너스 4니까 요게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요 자리가 X죠, X. 자, 2Y는 2항되면 마이너스 2Y. 자, 마이너스 Z는 2항되면 플러스 Z. 자, 그리고 원래 상수 2는 있었죠. 자, 그러면 Y의 값이 2니까 여기 2를 집어있고 Z의 값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버리면 자,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되고 2가 자, 요게 지금 Z가 1이죠. 마이너스 4가 되고 1 되고 2 되니까 X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X값, Y값, 자, Z값, W값을 더하게 되면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요 값이 플러스 2가 되고 요 값이 플러스 1이고 요 값이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 몇 번이 답이다? 자, 요렇게 4번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소거법,
그리고 기본행 연산, 그리고 가우스 행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확대 행렬을 가우스 행렬로 고침으로써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가우스 소구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은 미리 판서를 해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도 풀려지는지를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선행대석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요 5번, 6번 정도의 수준 높은 문제들은 풀다가 몇 번 틀리기도 하는데 누구나 그렇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